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청소년 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 의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이 평택시 이제 청소년 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우리 이제 평택시 25개 읍면동 중에서 거의 청소년 지도위원회 관변 단체로서 등록돼 가지고 아마 다 25개 읍면동이 다 등록 저희가 돼 있죠. 활동을 하고 있죠. 네, 활동은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개정안을 보면 이제 3조의 지도위원회 수, 그 현행 지도위원회 수, 읍면동별 자연마을 인구 학교 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25명 이내로 위촉한다. 그리고 이제 후단 신설 단서를 신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이제 25명에서 30명으로 5명을 좀 증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아마 개정안에 담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 후단 신설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제 형평성에 맞게 성 비율이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후단 신설을 하셨는데, 이제 25명에서 30명, 5명 정도로 이렇게 늘리게 되면 상당한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도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활동성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청소년 지도위원이 뭐 워낙 역할을 많이 하시는 읍면동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이 이제 다수 많이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우리 평택시가 각 25개 읍면동 중에서 그 읍면동의 인구수도 마찬가지고 아까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원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데는 거의 6만 가까이 되고 적은 데는 4천 명 정도, 5천 명도 안 되는 그 인원이 있고, 뭐 25명이 풀로 정원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25명 다 인원을 채우신 데가 한 10군데 있나요? 예, 예. 근데 저희가 이제 25개 읍면동 중에서 10개인데 이 활동 내역을 봐도 활동이 이제 안 되는 경우도 꽤 있고, 근데 이게 꼭 굳이 5명을 이렇게 증원을 할 필요성이 어떤 부분에서 필요성을 제기가 됐나요, 혹시? 예, 지금 저희 인원으로만 따지면은 저희 경기도 내 다른 시군 이제 비교했을 때도 인원이 적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 개발이 계속 되다 보니까 지금 조사를 해봤을 때도 보면 이제 2020년도에 이제 그 청소년 유해업소가 5천 개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4년이 지난 24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6천 개, 한 1,000개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청소년의 수도 이제 늘어나기도 하지만 그런 유해업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그 활동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이제 읍면동별로 이제 청소년 지도위원회에서는 계속 이제 늘려달라는 이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용을 좀 이렇게 비춰봤을 때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 시간대가 주로 평일 낮이거나 저녁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제 생업 등 뭐 개인 사정,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봉사의 성격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봉사단체도 마찬가지고 인원이 많으면 많은 대로 무한대나 아니면 상당히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일을 할 수 있을 때, 일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효율적이고 뭐 어떻게 효율적일 수도 있고 어떤 비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이 재원이 수반되거나 아니면은 봉사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은 인원보다는 적정한 인원 갖고 내실 있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봉사의 성격하고도 좀 부합되는 부분이 없잖아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저희가 이제 비춰봤을 때 25개 읍면동 중에서 3분의 2 정도가 5명을 상한을 다 초과할 정도로 풀로 인원이 됐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25개 읍면동 중에서 10개 읍면동만 25명이 정원이 다 찼고 나머지는 막 7명 있는데도 이게
17명인가요? 11명 있는 데도 있고 7명 있는 데도 있고 이 상황은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저 서탄명 같은 경우는 4,000명밖에 주민이 안 돼 있고 농사 짓는 분이 대부분 이루어진 데는 관변단체도 거기도 많을 테고 그럼 이게 30명으로 늘린다고 한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30명을 채우기조차도 힘들 뿐더고 많이 채우는 데는 워낙 많은 동민들이 살고 계신 거나 아니면 되게 활성화가 좀 잘 돼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서로 고민을 해서 좀 나눌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덧붙여서 드리고 이제 요거 같은 거 요번만큼은 말 그대로 25명에서 30명이 적절한가 요거는 뭐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아마 의견을 주실 텐데 이게 적절한가는 조금 고민은 있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뭐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지금 많은 그쪽 청소년 그 관련 활동하시는 분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담으신 것 같아요. 그건 좀 저희들이 뭐 의원님들도 얘기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얘기하시고 그걸 갖고 한번 논의는 좀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지금 25명 다 찬 데가 지금 10군데이고요. 지금 20명에서 22, 셋, 넷, 뭐 이제 요 정도도 보면은 지금 한 10개 정도가 됩니다.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서탄면이나 요런 데는 10명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 청소년 요 지도에 대한 부분들은 읍면동별로도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혹시나 다른데 제가 이렇게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인원이 규정이 안 된 데도 있더라고요. 네, 특별하게 규정을 안 하고 그냥 뭐 어떻게 구성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조례에 안 담은 데도 좀 있고 누락이 된 건지 뭐 아니면 규정을 일부러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뭐 지방 쪽으로 갈 때는 갈 쪽으로 뭐 예를 들어 옥천군인가 뭐 이런 데는 모르겠어요. 자료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10명 이내로 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골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없으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대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또 40명으로 이렇게 좀 늘린 데도 있고 이게 이제 좀 다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딱 특정하는 것보다는 이 구분을 해서 나누는 필요성도 있겠구나. 우리도 현실이 어떻게 보면은 면 단위하고 읍 단위하고 동 단위하고는 또 극명하게 인원수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고민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이거는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성별 영향 평가 개선 의견 반영 계획서가 여기 첨부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제 성별 위촉직 위원회 수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회원 수를 보니까 남녀 그 성별이 안 되는 데가 꽤 많네요. 지금 현재는 그런 현재는? 부분 없이 예, 없이 구성이 이렇게 되어 구성이 되어 있고 있었으니까. 향후에 지금 노력해야 한다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거를 맞춰야 되지 않냐? 예? 맞출 수 있도록 성별 비율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많은 여러 군데가 좀 맞추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장일동 같은 경우는 남성 비율이 14명이고 여성이 1분이고 이런 것들도 좀그 성별 비율을 좀 맞춰가지고 최대한 그 위원 선발하실 때 이렇게 해 주시고 이거를 노력해야 한다 하면은 이게 강제 규정은 아니잖아요. 노력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좀 규정을 강하게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런 이제 조항이 없다 보니까
이제 문제만 없으면은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 거고 이제 저희 이제 관련 부서에 이제 의견 받을 때 항상 이 부분은 지금 요 근래부터는 들어가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이제 위원회 구성할 때 그거는 읍면동별로 이제 시행할 때 잘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 뭐 인원수 늘리는 거에 대한 뭐 많은 이제 이견들이 있고 한데 지금 뭐 다른 지자체들 이제 조례를 보면 경기도 조례를 보면 인원이 이렇게 많은 곳이 없어요 거의.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군데 정도가 지금 인원수를 초과해서 뭐 대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인원수가 늘게 되면 는 만큼 이런 활동들 청소년 지원 활동들을 지금 활동 내역도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 동이 있고 안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다 열심히 그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인원이 늘은 만큼 그렇게 좀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기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인원 늘리면 그만큼 저희 청소년 지도위원회에서도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말씀은 항상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제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최정 의원님이고 아까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이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다만 특정 성별 위주가 아까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려다가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지금 모순된 부분이 여기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이제 인원은 늘리고 싶은데 성별은 못 맞춘다. 그게 이제 모순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성별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만약에 강행으로 뒀을 경우에 과연 30명을 채울 수 있을까? 이게 또 의구심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농촌 지역으로 형성된 면 단위는 청소년이 없는데 무슨 활동을 할까? 이런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원을 30명으로 두고 왜 활동에 저조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우리는 이 평택시가 도농 복합 도시다 보니까 극명하게 면 단위와 특히 읍 단위하고 동 단위하고는 너무 이 여건 차이가 생활 여건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청소년 지도위원회 이 조례 규정을 이렇게 둬야 되는 게 맞는가가 지금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적절한지도 지금 보면은 이 성별 비율도 마찬가지고 지도위원 수를 늘리면서 비율은 못 맞출 상황이 제일 클 텐데 이게 맞는지도 좀 우리 의원님들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 이기영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이제 조례상에 이제 기재는 이제 못한 부분은 있으나 이제 문제점은 저도 있다고 보고요. 저희 이제 청소년 지도위원들하고 이제 25개 읍면동 위원장님들하고 항상 이제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읍면별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내부적으로 조금 세워서 이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게 뭔가에 이제 정리가 된다면 그거는 이제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뭐 이렇게 담기 힘들거나 세부적인 걸 뭐 규칙으로 하든지 내부적인 규정을 갖고 아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특히 면 단위에 있는 우리 회장님들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활동 부분도 그렇고 인원이 뭐 늘린다 그래서 늘릴 수 있는 건 또 한정돼 있고 거기에서는 인재 자체가 풀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다 충족을 하려면 어렵겠지만 고민은 아마 협의회를 통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굳이 개정한 이유가 뭐예요? 아, 이미 지금 25명 이제 인원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읍면동이 10군데가 지금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항이 요 근래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네. 예, 이제 작년 뭐 이제 그 재작년부터도 계속 얘기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제 근데 저희는 계속 인원을 늘려줄 수 있는 상황이 솔직히 안 되고 인원을 늘려주게 되면 이제 예산이 또 수반되고 그리고 경기도 내 시군으로 봤을 때도 저희 인원이 그렇게 이제 적은 인원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냥 이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요번에는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리고 해서 이제 요번에는 이제 조금 조정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뭐 5명 정도 늘리는 거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왜 굳이 5명을 늘려야 되는 거에 대한 걸까? 지금 뭐 읍면동별로 다 다를 것 같은데 이 늘려달라는 게 이 동지역에 있는 분들의 의논이었는지 아니면 전체적 의논이었는지 그거는 어때요? 지금 뭐 당연히 25개 이제 25명이 이제 꽉 찬 읍면은 이제 계속 말씀을 해주셨던 거고 그 20명이 지금 넘은데도 보면은 뭐 23, 4명 된데도 지금 한 10군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일부 이제 20명 미만이 이제 나머지 한 5개 정도에서 이제 서탄면 같은 경우에는 7명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읍면동에서 이 인원수에 대한 거는 늘려달라는 의견은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이유는 25명이라도 봉사할 때는 25명이 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못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 일도 있고 이러다 보니 힘든 거예요. 그래서 5명이라도 더 늘리면 나오는 숫자가 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 일단 뭐 봉사하겠다는데 막을 이유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안 한다고 해서 뭐 제재를 받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서탄면 같은데 뭐 10명이라도 우리가 제재할 방법은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에서 나오는데 이제 10분의 6도 그래요. 뭐 이 조례를 갖고 따지기에는 참 애매한 부분들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본 성별을 또 가져야 되니까 집어넣은 것 같고 요직행위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연유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일단 의원님들과 논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게 인원수가 25명으로 지정된 게 그러니까 1997년 지금 한 28년 정도 됐네요. 25명 그 지도위원 수로 지금 현직 유지하고 있는 게. 근데 지금 이제 5명을 더 늘려서 30명으로 이제 증원을 요청을 해서 지금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거를 저는 그 주민자치위원이 지금 뭐 50명까지 증언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청소년 지도위원뿐만 아니라 각 단체별로 이거 인원 증언을 이게 이제 차츰 되게 되면 요구를 증언 요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증언 요구도 제가 원래는 제가 이거를 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간담회 하고 뭐 하다 보니까 행정감사 하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늦어졌어요. 그래서 25명에서 30명 늘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대부분 각 읍면동에 있는 지도위원장님들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지금 그 서탄 같은데 뭐 이런 데는 지금 그 7명이잖아요. 회의에 7명이 다 나오면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절반 정도 나오면 3명, 4명 갖고 회의가 진행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15명 있는데도 보면 어떤 때는 뭐 5, 6명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회의가 진행이 안 된다. 이제 그래서 잘 되는 곳은 뭐 10명 이상 뭐 15명도 나오지만 안 되는 때는 뭐 7, 8명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회의 자체가 좀 무상해질 수가 있어서 인원도 증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저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혹이라도 저는 이제 주민자치에도 증원하고 청소년 지도위원회도 증원이 되면서 앞으로 각 단체에서 다 증원 요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증원 늘려주는데 뭐 봉사 아까 김혜영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봉사하고 싶다는데 인원을 제한할 필요 꼭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없겠지만 그래도 인원이 증가되면서 또 이제 수반되는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래서 이런 걸 잘 참작을 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게 지금 5명씩 25개 읍면동을 늘린다면 125명이 이제 증원이 되는 거잖아요.
증원이 되고 우리 지금 청소년 수를 보니 2025년도 6월 현재 92,729명이네요. 이렇게 한데 그 도시 지역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지역 밀집돼 있고 이런 데는. 그런데 그 농촌 지역에 있는 뭐 진이서탄이라든가 뭐 현덕면 뭐 이런 쪽, 좀 고덕 쪽 이런 쪽에는 좀 청소년들이 좀 적다 보니까 지도위원들도 이제 수가 적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어차피 이제 조례가 올라왔고 했는데 이게 요원이 늘려지는 만큼 지도위원회가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발전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잘 이루어질 것인지. 응? 대부분 이 청소년 지도위원회 활동은 저녁에 많이 이렇게 유해업소 이런데 단속, 저도 그 전에 같이 단속도 하러 다니고 이제 같이 했는데 이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도시 지역은 그렇다선 치더라도 이게 그 청소년들이 없는 시골 쪽으로 가면서 이게 활성화가 저는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계속 조정하고 할 때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의원들 간의 의견 상충해서 저희가 논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 지도 육성을 위해서 요원들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지도 관리도 좀 잘 해주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게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 그 청소년 지도위원 그 협의회가 이제 아시겠지만 있고 되게 이제 열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제 오늘도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인원이 이제 늘어나는 만큼 활동이 이제 열심히 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이제 야간에 이제 유해업소 지도 단속하는 것도 이제 주 업무이기는 한데요. 이제 아이들의 이제 활동이나 이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도 일부 이제 반영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쪽으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낮에도 이제 활동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낮에도 보면 뭐 금연 예, 단속도 하고 예, 음주 예방 뭐 예. 이런 것도 같이 저도 봤는데 낮에 활동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이렇게 보면 저녁에 예. 퇴근 시간 이후에 이렇게 많이 저녁에 이렇게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인원수가 적어요. 맞아요. 적다 맞습니다. 보니까 요원을 좀 늘려야 될 이유가 이렇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5명 이제 증원이 이제 늘려달라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늘려진 만큼 회의가 잘 그 청소년 육성을 위한 그 지도 사업이 잘 되리라고 저는 주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청소년 지도위원회 의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가칭, 송당고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당고.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원입니다. 이 송당고 가칭 송당고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좀 저희한테 들어온 게 이제 관련돼 가지고 좀 몇 가지만 좀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이유를 보면은 이제 거주지 이동이 잦은 군인 자녀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평택 지역 고등학교의 과밀 문제 해소 및 지역 간 교육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평택교육지원청과 군인 자녀 연계형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자 이게 이제 이 제한 이유예요. 그리고 이에 따라 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를 평택교육지원청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항에 대해 평택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1항에 따라 평택시 사전 의결을 받고자 이게 이제 제한 이유인데 이제 업무 협약서를 보면 이 3조 같은 경우 보면 이제 평택시는 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 제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이제 이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관련돼 가지고
이 용지는 송담 안중읍 송담리 830번지 초등학교 부지 11,085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 같고, 안중읍 송담리 839번지 중학교 부지가 12,114제곱미터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거는 저 부지 제공은 시에서 하고, 교육지원청은 군인 자녀 및 평택 지역 인재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라고 이렇게 좀 돼 있는데 3조 협력사항 2항에, 그럼 이 군인이라는 이 의미가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군인 자녀를 의미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전국 군인의 자녀. 그러니까 해외 우리 예를 들어 험프리나 이런 데 관련된 자녀들은 지칭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명확하게.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저희 대한민국의 국군 자녀를 통칭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인 자녀라고 하니까 좀 우리가 평택이 지리적인 여건 인정이 험프리도 있고 K55도 있고 여러 가지 이 군사 시설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군인 자녀라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까지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본 거고. 그리고 희망하는 학생이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은 이 비율을 이게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여기 좀 기재가 돼 있나요? 우리 저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협약서예요. 인원수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예. 지금 협약서 안에 지금 담아 있나요? 저희가? 네, 인원까지는 안 돼 있고 예, 예. 이게 36학급에 1018. 아니. 예. 저기 비율을 우리 교육지원청은 협력사항에 여기 좀 누락이나 보다는 뭐 우리 이제 협력사항에 우리 평택 지역의 전형으로 몇 프로 이런 프로테이지 같은 거를 그 협약서 수정안에 보시면요, 네. 40% 10%로 이거 조치. 그러니까 저는 이것만 보는데 수정안을 줬는데 이걸 담으실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희망하는 학생이 기숙사에 그러면은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그 기숙사 만약에 건립 예정을 할 기숙사 인원이 지금 교육청에 이제 확인했을 때는 60%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기숙사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인원이 60%. 네, 60%. 그러면은 희망하는 게 60%가 넘으면 좀 이 내국인 우리 여기 평택시의 관내에 있는 친구들이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겠네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사항도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했을 협의를, 때 예. 이제 그렇게 되면 비율대로 하나요? 아니면은 근데 처음에는 이제 1학년부터 이제 입학이 되다 보니까 수용이 다 될 것이다 이란 의견을 줬고요. 이제 처음에는 그 총 인원이 지금 한 1,018명인데 입학할 때는 한 300명 정도 좀 넘게 이제 입학을 하게 되니까 비율이 60대 40이면은 여기 우리 평택 지역 인재가 전형으로 40%고 60%가 타 지역이면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녀들이 여기서 기숙사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거의. 들어오죠. 근데 이제 아까 기숙사 비율이 60%라 그러면 거의 저희 평택 관내에 있는 지역 인재들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를 좀 물어보는 건데 네, 그러니까 혹시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이 궁금한 사항이라 이제 저 교육지원청하고 이제 얘기했을 때 그 기숙사는 60% 이제 할 수 있는 걸로 기숙사는 이제 지을 텐데 만약에 이제 수요 확인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는 1학년만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1학년만 예, 1, 2, 3학년이 지금 1,01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이제 들어오는 거 총 1, 2, 3학년 총 인원수의 60% 정도의 네, 인원수가 네.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를 네, 네. 예정을 건축 예정을 갖고 있고 예. 1학년만 들어가니까 충분히 여유 인원 저기 실은 있을 거다 네, 네. 기숙사가. 예. 그러면 3학년까지 풀로 찼을 때 그 이후에는 그러면 그거를 예. 제가 한번 좀 물어보는 예, 건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일이 이제 추이 봐가지고 이제 증축에 대한 부분은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해줬어요. 일단은 부족분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네요. 3년 후에는 최초 이제 입학하고 나서 3년 3학년까지 있고 그 이후에 입학하는 경우 우리 관내에 있는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왠지 그런 사례가 이제 종종 벌어지고 멀리 있는 친구들이 당연히 들어와서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비춰봤을 때는 희망하는 학생이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우리 평택 지역 인재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그게 이제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관내에 있는 친구들은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돼서 한번 제가 물어본 거고. 네, 그 부분은 이제 서로 협의하면서 이제 희망하는데 기숙사에 이제 못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건 예. 교육지원청하고 그거 잘 협의해 주시면 될 하면서 것 같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4조 학교용지 조성에 보면 2항에 보면은 평택시는 교육지원청에 입안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교육지원청에 학교용지를 폐교 시까지 무상 임대한다. 폐교라는 거는 그럼 이 예를 들어 송담고가 처음 설립할 때는 자율형 이 공립학교로 해가지고 자율형 공립학교로 설립이 됐는데 이게 이제 목적이 예를 들어 다른 걸로 바뀌어가지고 이 군인 자녀 이런 학교가 아니라 다른 거로 바뀌어도 뭐 계속 연계가 되는 거죠. 그거는 만약에 혹시나. 근데 저희 그 업무 협약서의 이 목적이 이제 군인 자녀 연계형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학교이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자율형 공립고가 안 된다 하면 그거는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 부분도 교육지원청하고 얘기는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변경 후 교육지원청이 학교 용지를 폐교니까 뭐 다른 걸로 전환해서 써도 용지를 폐교만 안 하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되니까 이 협약서가 조금 여기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본래 목적에 있는 학교 용도로 안 쓸 때는 협의를 한다라는 거를 담았나요 혹시? 저기는 있는 것 같아요. 이 협약서의 해석 및 변경의 6조 보면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평택시와 교육지원청 간 협의를 통해 이행하되 협약이 주요 사항이 변경될 경우 재협약한다. 요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조항으로 이제 교육지원청은 얘기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용지를 폐교라는 것보다는 좀 더 좀 정확하게 목적을 여기에다가 좀 근데 이제 산입을 하는 게 낫지 4조 않나. 3항에 보면은 운용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아, 돼 여기 있구나. 있습니다. 설립 및 운영 목적. 그러니까 여기 학교 용지를 학교 설립 운영 목적이니까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게 요 지금 우리 군인 자녀 요 관련된 자율형 공립학교 말고 다른 걸로 바꿔서 학교를 운영해도 운영 목적은 맞는 거잖아요. 학교 설립은. 그럼 최초 학교 설립 운영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우려하시는 부분은요. 저희 이제 교육지원청하고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처음에 이거- 얘기할 때는 이제 목적대로인 사항이라 이제 그 사항이 아니면은 이게 당연히 이제 해석이 이렇게 실어놓으면은 서로 좀 동상 이몽으로 해석을 해요. 대부분이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냐 좀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 문구를 명시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학교 용지를 폐교하지 않을 시에는 뭐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거고 이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 이 군인 관련된 이 학교 말고 이게 이제 잘 안 돼서 다른 학교로 전환해도 해도 계속 무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거로 봐서 해석했을 때는. 근데 여기 보면은 4조 3항 보면은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지원청은 제공받은 학교 용지를 학교 설립 및 운영 목적으로만 그러니까 아까 학교 설립이 최초 설립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바뀌어도 그냥 학교 설립 및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학교 설립에다가 최초 그 목적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의 그 학교 설립 목적이라는 거를 좀 더 강하게 넣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걸 한번 그 관련돼서 부분은 잘 협의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학생 규모를 보니까 37학급 총 115명 정도인데 여기 특수학급이 한 학급이 있어요. 7명 포함.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특수학급으로 예. 이제 7명의 배정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학급. 1학급. 1학급이 7명씩 7명이에요? 1학급이? 예, 특수학급은 1학급에 7명 포함으로 이게
그럼 7명 포함이면 37학급 중에서 한 학급이 특수학급이에요? 네, 네. 그러면 학생 수는 학생 수는 특수학급이 7명으로 7명이에요? 지금 예.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 특수학급이라면 대부분 어떻게 구성되죠? 그 부분은 이제 교육지원청하고 더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는 특수학급에 이제 배정되는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그건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예, 확인은 안 됐고요. 지금 37학급에 1,015명인데요. 예. 이제 그 중에 한 학급이 특수학급이라 7명 빠지면 이제 나머지 36학급에 해당되는 그 인원이 지금 28명씩 들어가거든요. 그 특수학급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별도 일반 학생 말고 다른 그렇죠. 이렇게 예, 좀 장애가 장애나 있거나 이런 학교를 말하는 건지 네, 아니면 네. 거기서 더 우수 학생들을 예. 더 모집해서 뭐 진짜 특별하게 더 저기 학급을 구성해서 그렇죠. 학습을 하는 학급인지 이거를 네. 잘 몰라서 이거를 저 다음 때는 정확하게 좀 보기 좀 해주시고요. 예, 특수 학교의 성격으로 이제 장애 아이들로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예, 정확하게 확인해서 한번 생각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주시고 지금 여기 학교가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이런 동의도 없이 승인부터 하려고 그러다 저희가 이제 이게 지금 이번에 이제 동의부터 이제 얻게 됐는데 한간에서는 왜 거기에 하필이면 군인학교를 유치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 그 답변이 저희들이 명확하게 왜 무엇 때문에 거기다 군인학교를 만들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들은 대부분 뭐 여기에는 뭐 군인 그 육해공군 군인이 다 있죠. 미군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육군도 있는데 그 우리 지역의 군인 학생들만 여기에 저기 학급을 모을 건지 아니면 전국에 있는 군인을 대상으로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궁금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답변할까요? 지금 군인은 전국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군인 자녀 중에 이제 저희 송당고로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이제 입학 전형으로 이제 그 60%가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예. 이제 나머지는 저희 평택 인재 학생으로 40% 이제 입학하게 근데 되는 이제 상황입니다. 아까도 기숙형을 뭐 이렇게 지금 37학급 중에서 이제 60%를 이제 기숙을 하게 된다 하면 이게 보통 한 600명 정도 이렇게 기숙을 하게 되는데 군인 이게 우리가 그 평택시에도 장학관이 있듯이 장학관에 아무나 기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거리 우선 뭐 네, 맞습니다. 계층 뭐 이하 뭐 이런 우선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군인 가족 우선이 이게 또 60%를 기숙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군인 가족 60% 자녀고 우리가 일반이 40%가 여기를 학교를 이제 응시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혹시 60% 기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혹시 평택시에 이제 거주하는 일반 학생들이 탈락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재차 저희도 교육지원청하고 얘기는 했는데 예. 교육지원청에서의 의견은 이제 관내 학생들은 굳이 기숙사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희망하는 학생들이 참여를 못할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해달라는 이제 저희는 의견을 줬고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처음에 이제 기숙사에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수요 인원이 이제 대충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추이 봐가지고 중축을 하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줬었습니다. 예, 학습 능력 증진을 위해서는 우리 일반 좀 평고나 평여고 뭐 신안고 이런 데서 자율학습반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숙까지 해가면서 특수반 특수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아닌가요? 평택에 거주하지만 단체로 학습을 하면서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면 더 좋은 교육을 차별화되게 받을 수 있어서 이런 그 제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기숙 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보다는 거기서 함께 기숙하고
합숙하면서 학습을 하면 학습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앞으로 더 배려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칭 송담 학교가 이제 이루어진다 하니까 우려 사항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육 격차, 형평성 우려 뭐 이런 것도 좀 부모님들은 걱정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발 방식이나 이게 그 지원 형평성 뭐 이런 건 어떻게 과연 여기 이 지역에 관내에 있는 학생들 여기에 어떻게 들어갈 건가 그런 걱정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지금 아직은 운영 체계가 불확실하잖아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미진한 걱정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이제 이번 동의안이 지나면 승인돼서 학교 이제 설립하는데 이제 박차를 가할 텐데 이런 그 시민들의 우려 사항도 좀 고려를 해서 이런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좀 한번 모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설계 준비 중에 있고 그렇죠. 내년에 이제 착공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설계할 때도 수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소통할 부분이 있으면은 네. 의회와 소통하면서 이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가칭 송당고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2006년 1월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이 시행이 되면서 이때 좀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20년 만에 지금 네, 맞습니다. 맞죠? 20년 만에 지금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10조에 그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개정안이 이제 일상 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 이제 관서당 경비를 일상 경비로 개정을 하고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주관부서에서 직접 일상 경비를 교부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그 현행 그 10조 3항에 이거는 삭제를 했습니다. 본인 물품 출납원은 당해 물품 매입에 대한 물품명 뭐 등등등 필요한 사항을 물품 출납원에 통보해야 하며 물품 출납원은 매입 사항을 취합하여 장부에 등재해야 한다 했는데 이거를 삭제한 이유가 뭐죠? 일단 그 2016년도에 2016년 이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공유 재산이나 물품 관리에 관한 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관할을 했었는데 2016년도에 지방회계법으로 옮겨가면서 네. 이제 더 이상 관서당 경비라는 말이 지방재정법에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쓰지 않고 그게 이제 일상 경비로 다 바뀌고 그래서 각 시군 조례도 이제 일상 경비로 바뀌었고 그래서 그런 개정하시고 예, 그래서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그 이제 그래서 저희들 조례 2조에 보시면 물품 관리 조례에 관한 이제 물품 관리관이라든지 분인 물품 관리가 이 규정은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이 규칙을 일괄 다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지금 사실상 하지도 않고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를 좀 삭제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안 하시나요? 이걸 장부에 등재하고 이런 거를 안 하셔요? 사망이 이제 10조 사망이 그 내용이거든요. 네, 지금 네. 이제 2조에는 네. 그런 이제 규칙에 물품 관리관과 뭐 물품 출납원의 지정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거고, 네. 이제 분임 물품 출납원이 이런 사항을 물품 출납원에 이제 통보하고 물품 출납원은 이거에 대해서 장부에 등재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네, 네. 예. 근데 이걸 아예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품 조사를 하면 이게 장부에 등재 뭐 이렇게 이거를 왜 삭제를 했냐 이제 그걸 예. 여쭤보는 거거든요. 조례도 보면 저희들이 이제 요번 조례도 그 비품하고 소모품을 과거 2018년부터 그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는데 그 이게 물품 대장에 정리하고 등재하는 그것도 사실상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경을 하면 사실상 이 조항이 특별히 이제 의미가 없는 조항이 돼서 조례 개정하면서 요것도 좀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아, 소모품에 한해서 하니까 5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가 없다. 그래도 이거 네. 이런 그 우리 뭐 공인조산법에도 보면 65조에도 보면 이런 표준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장부에 기재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예요. 물품 매입 사항 등을. 그래서 네.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지금 이게 여기에 이게 빠져가지고 이걸 삭제를 해버리니까 이런 건 별도로 저기 장부에 정리를 안 한다는 안 한다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그 과거에 이게 2006년도에 있을 때는 그런 장부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네. 이 조항도 사실상 전산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별도 전산으로 장부 다- 수기 장부가 있을 때 그 내용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전산화하기 때문에 네. 필요 없다. 예. 전산화하기 때문에 이런 서식의 표준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할 필요는 없다. 예. 그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별표에 보면 이제 그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이더라도 취득 단가가 10만 원 이상의 물품은 이제 50만 원으로 다 상향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 행안부에서도 2018년부터 50만 원으로. 2018년부터 네. 행안부에서. 그다음에 그 27조에 이제 27조 그러니까 물품 출납 사무의 검사 이게 현행 28조인데 27조로 이제 개정이 되면서 네. 검사를 물품관리관이 해야 한다.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 물품의 출납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를 지금 개정안이
출납을 관리로 지금 변경을 한 건가요? 네, 출납 사무를 관리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네, 저희들이 그 이번 물품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저번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그 물품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 사항도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앞으로 한 1년 정도 물품 관리에 관한 이제 체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물품 관리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게 한 사항 중에 가장 큰 게 물품 사무 관리자를 누구로 할 거냐. 이게 이제 과거에 2010년도까지 그 저희들 규칙 개정이 잘 안 돼가지고 본청이든 출장소, 사업소든 그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실과소의 과장들이 그 물품 관리관은 본청은 회계과장을 의미하고 출장소, 사업소는 총무과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의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부서장들이 전체 물품 관리 책임에서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품 운용관을 넣어서 이제 본청의 회계과 각 출장소의 총무과장이나 민원 총무과장이 물품 관리관을 하지만 물품 운용관으로서 각 부서장들이 물품 관리 책임을 가지도록 그게 가장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각 조례든 규칙이든 좀 서로 안 맞는 규정들이 있고 해서 일괄적으로 정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부서장 책임을 넣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 조항을 보면은 이게 이제 공유재산법 시행령 90조에서 하는 물품 관리 검사 그거의 조항을 이제 반영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네, 상위 법령에.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 사무를 물품의 관리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개정하신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그 상위법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90조에 거기에 있는 용어하고 좀 맞추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 검사원을 임명이 아니라 지명하여, 그러니까 90조에 보면 4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90조에 4항에 보면 90조 4항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검사 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 운용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 현황과 그 표준 서식에 대하여 물품 관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것도 요의 문구도 이 상위법에 맞춰서 좀 통일하는 게 좀 네. 해석상 좀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네. 보여집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이상입니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뭐 최재형 의원님께서 뭐 전반적으로 좀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거에 관련돼서만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우리 지금 현재 지자체든 산하기관이든 여러 가지가 물품 관리 자체가 워낙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뭐 워낙 많이 틀어져 있어요. 지금 뭐 저희가 이렇게 봐도 뭐 저희 시의회만 봐도 뭐 지금 어디 뭐 시청을 가든 기존에 우리가 있던 그 관리 뭐 지금은 좀 워낙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이제 과도기적으로 그 과정이 바뀌면서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물품 번호든 뭐든 이게 다 기재가 돼 있던 게 지금은 없어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조차 잘 모르는 이런 현실 속에서 관리가 어떻게 되나 이런 상황에서 이제 들여다 보니까 이 조례 자체도 워낙 오래됐고 뭐 이 용어 자체도 전하고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부분을 손대다 보니까 좀 많이 고치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최재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까 일상 경비에 의한 물품에 안 10조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사망을 삭제를 했다 그랬는데 현재 체계가 이 정하는 장부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수기로 돼 있는 걸로 이 조례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삭제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그대로 두고 이 장부의 명칭을 전산 뭐 이런 걸로 기재를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 조항 자체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분인 물품 출납원은 당해 물품 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 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 가격도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산상에는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전산상에도 없나요? 지금은 각 부서에서 이제 그 구입하면 세월 행정 시스템이라는 전산에 이제 올리게 되는데 여기에 말하는 저 물품 출납원이라는 물품 출납원은 누구냐면 본청의 재산관리팀장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분임 물품 출납원이라는 거는 각 부서의 주무팀장을 의미합니다. 네. 각 부서의 일상 경비를 가지고 소모품을 사고 이런 거를 그 회계과의 재산관리팀장 한 명한테 매달 통보하고 하는 거는 사실상 현실에 현실에는 맞지도. 네, 그렇지 않다. 네, 그거를 각 부서에서 등록을 자기들이 이제 하게끔 이런 교육을 저희들이 시켜서 아니 제 말씀 드리는 거는 네, 각 부서에서 등록을 해서 매입을 해서 등록을 해서 각 회계든 담당자들이 그걸 관리를 해서 다 넘겨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주기적으로 해서 어떻게 됐든 전산에 일괄적으로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지 세월만 등대는 것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지 않나요? 그러면 따로 이 각 부서에서 그 담당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물품 매입을 하든 뭐든 그 번호별로 해서 매겨가지고 전산에다 등록해서 수기장부가 아니라 전산에다가 기록을 해서 그거를 관리하다가 분기별이든 뭐 상하반기든 전체 물품 조사할 때 전체적으로 회계 쪽으로 넘겨줘서 한 군데에서 전체적으로 그걸 통합해 가서 관리할 수 있는 그 매번 일어나는 거는 다 취합은 못 해더라도 그거는 전산상으로는 해야 되지 않나요? 여기처럼 장부에 등재해야 하는 거를 전산으로 등재를 하는 게 더 쉬운 거 아닌가요? 그럼 전에는 이거 매번 장부에 등재해야 한다 그러면 그 장부에 등재는 그러면 어느 시기까지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혹시? 이게 사실상 이제 그 10조 1항을 보시면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은 소모품 각 부서에 있어서는 소모품이거든요. 그럼 소모품인데 소모품이 가격을 그 뒤에다가 뒀을 때 소모품을 한 50만 원 정도로 바꿨잖아요.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그러니까 별표 제 5조 관련돼 가지고 비품 같은 경우도 취득 단가가 50만 원 이상의 물품을 얘기한 거고 비품은요. 소모품은 50만 원 미만이면은 그럼 한 40만 원, 50만 원 관련된 그 소모품은 기록 안 하고 그냥 기록할 필요 없이 그냥 세월에만 올리고 그냥 크게 그 관리를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이 등재 같은 거를 정확하게 안 해놓으면 10만 원이었을 때 뭐 그럼 그렇다 치는데 네. 5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아마 소모품이라고 할지언정 네. 고가의 소모품 같은 경우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그거는 이제 관리를 하고 뭐 1년에 한 번이든 뭐 저희 이제 총괄 부서에서 점검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게 근데 등재가 안 돼 있는데 그걸로 나중에 확인할 때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혹시 세월에만 등재돼 있으면 그 많은 거를 각 부서에서 취합한다는 것도 힘들 거고 스스로 각 부서에서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됐든 이런 근거에 의해서 엑셀 파일이든 어떤 파일에서 본인들이 정확하게 그 구입하고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나중에 혹시나 찾아 들어갔을 때 그거를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그 일상 경비를 통해서 구입하는 것도 정확하게 이제 입력하고 이런 거를 각 부서 담당자나 담당 팀장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데 전산장부에 이 등재하여야 한다라는 이게 있어야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소모품이라도
이 복사지를 100만 원어치를 아니야 50만 원어치를 만약에 구입을 했다. 그럼 뭔가를 거기다가 본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들어오고 사고 없애고 뭐 소모품이라도. 근데 이게 없으면은 그런 걸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장부에 등재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전산 장부든 일반 장부든 그런 규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 거잖아요. 세월에다만 올리고. 이 3번 사망을 없애면은 이 규정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사항 자체를 등재한다는 거를 없애는 거잖아요, 지금 장부에. 그게 이제 일반 이 종이 장부인지 전산 장부인지 이것도 규정을 없애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걸 없애면은 이 등재하라는 거를 규정 자체를 삭제해 버리면 그럼 알아서 해라 뭐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거는? 그 없애는 이유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제가 지금 아까 최재형 의원님도 이걸 말씀하셨는데 그 없애는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이유가 있어서 이걸 없애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기로 하는 건 현실상 불가능하다. 그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으니까 뭐 지금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수기로 하는 거는 없앤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정하는 장부라는 게 수기라고 보면 전산 장부라고 이 용어를 좀 바꾸거나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물품 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 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라는 거를 그 장부가 규칙이 정하는 장부는 전산 장부를 의미한다. 그럼 뭐 전산 장부에 등재해야 한다. 이렇게 뭐 장부에 등재해야 한다는 게 우리는 전산 장부다. 그렇게 하면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사망은 굳이 그걸 삭제하는 거를 좀 이게 이해가 안 사실 돼서. 이제 지금 비품하고 소모품하고 나누는데요. 지금 여기서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10조는 이제 소모품입니다. 그 소모품이다 보니까 뭐 이제 사실 이제 소모품도 그 전에 장부에다 기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 자체가 조금 무용지물이다시피 이제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전산화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게 삭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모품이 일정 뭐 10만 원 이하 뭐 예를 들어 계속 예. 소모돼 가지고 하는 거는 건데 50만 원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지금 소모품 중에서 좀 고가되는 게 쉽게 말해서 그럼 이제 그거는 뭐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는 이제- 제가 지금 그거를 반문하는 거예요. 만약 이거를 10만 원 이하로 안 건드렸으면 네. 뭐 그럴 수 있다. 뭐 10만 원 이하의 그 예를 들어 하나부터 이런 거를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계속 기록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전산이든 뭐 한계가 있는데 50만 원으로 지금 개정안이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50만 원 올라왔으면 5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소모품이라고 해서 없애버리면 관리 자체가 더 소홀해지지 않냐. 그 얘기를 지금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역으로. 소모품 중에서 이제 고가는 일부가 있는 게 이제 뭐 복사기의 카트리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칼라 카트리지나 그런 게 이제 소모품인데 고가지만 이제 가격은 5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것 같고 일반 말씀하신 뭐 복사지나 그런 거는 사실은 소모품이라도 살 때 구입할 때 뭐 수량이 많으니까 50만 원 뭐 이렇게 해도 사실 한 박스가 가격은 뭐 2만 원, 3만 원 정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이제 기재하기가 사실은 좀 행정에서 어려워서 이게 아마 삭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50 이거를 두고 다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50만 원을 올렸을 때 그럼 규칙에 이게 있고 규칙에서 나름대로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럼 일정 부분 아까 50만 원 올렸을 때 고가의 소모품 같은 경우는 따로 기록을 하든지 왜냐면 이게 이런 게 없으면은 고가의 소모품은 얼마 썼는지를 모르고 계속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장부든 어디든 이 등재를 안 되는 이유는 많이 쓰는 데와 적게 쓰는 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하게. 왜냐면 본인들이 계속 등재를 그 부서에서 등재를 하는데 업무를 하다 보면 거의 비슷비슷할 텐데 이쪽은 너무 똑같은 동일 고가품을 소모품을 많이 쓰는 데가 있고 적게 쓰는 데가 있고 그래서 등재에서 관리를 지금까지 전에는 그렇게 해왔던 건데 지금은 현실상 너무 많은 이 소모품 같은 경우를 다 한다는 거는 역부족이니까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아마 장부에 등록 지금 한 경우도 없을 거고 현실에서는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상위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이제 장부
등재가 없어진 대신에 전산화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저희들이 사망을 삭제를 해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는 없을 거 다 전산화로 기록이 되고 있어서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요 조항을 없애려고 하고, 그리고 사실상 그 과거하고 다르게 각 부서에서 소모품을 뭐 30만 원, 40만 원짜리를 산다고 해서 그거를 회계과 재산관리팀에 매월 보고하고 하는 것도 사실상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전산으로 관리는 되고 있고 모든 부서에서 회계과에 소모품 산다고 통보하고 회계과에서 통제하고 이런 기능이 사실 없어졌기 때문에 소모품에 안에서는 사망이 없어져도 관리 우려는 없을 관련 거라고 그렇게 잘 생각합니다. 된다라는 네, 말씀을 네.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다 하면은 뭐 어떻게 됐든 잘 관리가 된다라고 하면 뭐 그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이 소모품 말고 이제 비품이나 이런 거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거니까요, 솔직히. 소모품은 이제 아껴 쓰고 그건 뭐 다 우리가 공감대가 다 전체 공무를 수행하는 분들은 뭐 저희를 포함해서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거고, 이제 비품이 어떻게 구입이 돼서 어떻게 되는지 운영되는지를 명확하게 그거는 정확하게 관리를 좀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잘 담으셨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원 의원입니다. 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보면 이제 뭐 이 신청인에 의해서 어떻게 됐든 우리가 갖고 있는 시유지하고 이 신청인이 갖고 있는 거기에 어떻게든 현황상 이 답이 어떻게 보면 정리가 잘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이게 보니까 보여요. 근데 이제 이걸 저희 올라온 거 보니까 좀 헷갈려가지고 어떻게든 이 세 필지가 이 서탄면 금암리에 669번지하고 669-8번지가 같은 동일인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동일이 가운데가 이제 659-7번지가 우리 이제 시유지고. 그러니까 여기 표시된 건 이 색깔만 이렇게 표시돼가지고 헷갈리는데 양쪽에 있는 분 거하고 가운데 있는 699-7번지 이거를 하나의 이 지적으로 합병을 해가지고 그걸 그만큼 비율대로 나눠서 그 위치대로 나눠가지고 이제 이 시유지하고 그 저 신청인하고 해서 그 비율대로 정확하게 이 교환 면적 따져가지고 그 비율대로 나눠가지고 하겠다는 거 그거 같아요. 네, 뭐 맞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 두 필지만 갖고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합병해서 어떻게 하나 한 건데 어떻게 됐든 그렇게 세 개의 필지를 합병을 해가지고 두 개 필지로 나눠서 갖고 있는 그 면적 비율대로 그렇게 나눠가지고 그 위치대로 하는 거니까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거 말고 혹시 다른 신청인 말고 그 위에도 이렇게 쭉 연결돼 있는데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나요? 그 방금 의원님 저 질문하신 그 원래 논의한 소유주의 땅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무슨 도로계획 도로 계획에 네. 의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수용을 했다가 도로 계획이 폐지가 되면서 환매를 해야 알려줬어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아서 환매 기간도 끝나고 손해배상 기간도 끝난 소유주가 31명 정도 있었습니다. 1997년도 31명이 있었는데 30여 명이 이제 굉장히 집단 민원이 되고 했다가 30여 명이 다시 향후 시가로 매입을 했거나 아니면
매입 의사가 없는 분들은 이제 그 시에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논이기 때문에. 근데 이 한 분이 마지막으로 이제 시에서 잘못했으니까 20년 전에 그렇게 환매 통보도 안 해주고 했으니까 시에서 책임을 지라고 한 27년간 이제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셨던 분이 마지막으로 이제 31분 중에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제 그러면 이거 교환을 해서 밑에는 시유지하고 자기 669번지하고 요거를 교환을 하는 거를 이제 동의를 하셔가지고 요번에 공유재산 관리안을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안 된 이유가 있었어요? 어차피 이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돼서 수용해가지고 일정 부분 해제가 되면은 환매권 때문에 당연히 통봉지를 해줘가지고 사던지. 근데 대부분이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돈을 다 쓰시고 그러니까 또 다시 사기는 쉽지 않은 분들도 꽤 있었고, 그렇다 보면 이제 뭐 임대를 하든지 임차를 해가지고 짓든지 아마 이제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종종 발생되는데, 요걸 이 필지를 보니까 야, 이 필지 지금까지 그러면 이렇게 상당 기간 지나오면서 이분이 손해 본 건 상당히 손해 본 거죠, 따지고 보면. 네, 하나의 네. 필지가 두 가운데로 그냥 해서 이 부정형으로 바뀌어 버리면서 농사 짓는 것도 힘들고, 근데 어차피 이제 임차 해가지고 뭐 졌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짓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 형태를 보면, 농지 형태를 보면 상당히 좀 불합리하게 이렇게 돼 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 근데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해결됐다는 게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를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현재 이렇게 도로가 지금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냥 임차에서만 쓰고 있고 그냥 그렇게 있나요? 아니면 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유사한 게 또 혹시나 자기 땅하고 이렇게 교환을 해가지고 정형화 시킬 수 있는 땅들이 혹시 있는지, 신청하지 않으면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예외적으로 이 필지만 이렇게 다른데 유사한 사례는 없고, 요 도로를 당시 개설 계획을 했다가 폐지하면서 31분만 이런 식으로 이제 됐다가 30분은 해결을 하고 한 분 남은 마지막. 그러니까 30분은 그냥 저기 요렇게 유사한 거는 없는 거죠. 이런 거는. 네, 요 위에나 밑에도 이 논 위쪽이나 밑에 분들은 다시 나중에 사후에 본인이 시유지를 다시 매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대부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매수 청구도 안 하고 조그맣게밖에 안 돼 있는데 그것도 살 수 있으면 사가지고 정형화시켜 자기 토지로 만드는 게 난데, 이 알려주지를 않으면은 별로 신청할 수 없는, 몰라서 신청 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돈이 네, 워낙 큰 필지면 모르는데 작은 필지 같은 거는 차라리 매각 절차를 거치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고, 이런 건 빨리 매각해서 우리 시에서도 먼저 앞장서 매각을 시켜가지고 살 수 의향이 있으면 매각을 시키는 게 낫다는 얘기를 좀 덧붙여 드리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 위치도 그 평택시의 금암리 669-7 답 공보 면적이 1827평방미터, 교환 면적이 1253평방미터고 이양이시 그 669의 8번지가 공보 면적이 1268평방미터, 교환 면적은 1253평방미터인데 이게 공보 면적 차이가 그 평택시 거가 169평방미터가 더 좀 큰데 이 공보 면적만큼만 교환 면적만 하나요? 공보 면적 이거 169평방미터가 남는데 이건 어떻게 하고 교환을 하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 이제 저희들이 의회 승인 뒤에는 예. 다시 지적 청량을 해서 예. 그 1253제곱미터만큼씩 동일한 면적을 주고 받아서 이렇게 지금 휘어진 면적을 서로 일자로 폈어요. 할 예정입니다. 예. 승인이 끝나면 다시 청량 새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보 면적과 교환 면적이 틀리기 차고가 지금 한 169평방미터가 나는데 이거를 그냥 그 평택시에서 이관 저기 그 취득하시는 이양이
본 토지주한테 이게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궁금해가지고 아닙니다. 또 청량세로에서 청량 똑같이 주고받을 거. 확정 측량해서 네네, 똑같은 면적. 네, 그래서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뭐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어떻게 됐든 이 별지 제1호 서식 그게 더 편리성을 갖기 위해서 이 개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뭐 이의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알아보게 민원 서식을 쉽게 알아보고 그 관련돼서 혹시 뭐 상위 법에서 바뀌는 규칙 그 양식에 의해서 지금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평택시 자체적으로 그 별지 서식을 변경을 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혹시? 저희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네, 변경을 했습니다. 좀 크게 해서 눈에도 좀 쉽게 보이고 그렇게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이제 글자를 좀 크게 해서 큰 글자 서식으로 개편해서 민원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우리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에 보면은 제 입사조 2항과 관련해서 이제 별표 5의 그 1호의 나목 그게 이제 표기가 안 된 것 같아요. 그 밖에 각종 신청서, 증명서 등의 서식에는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등의 이게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서식 안에 표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네. 그 민원 접수 처리 대장으로 관리를 했는데 네. 아마 신청서에 처리 일자나 접수 번호를 표기하면 더 체계적으로 네,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민원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개편하는 거니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